안녕하세요. 이번엔 추석을 맞아 예고편을 분석해봤던 영화 거미집을 보고 왔습니다. 네이버 리뷰를 보니 처음 영화를 본 저도 그랬듯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았는데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이번엔 거미집의 떡밥들을 분석하고 숨겨진 스토리의 진실을 중점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김리열 감독의 데뷔작 불타는 사랑이 히트를 친 이후 새로 만드는 영화마다 악평과 조롱에 시달리며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거미집 영화의 촬영이 끝난 이후 갑자기 영화의 새로운 결말이 떠올라 무리한 방법으로 영화를 재촬영,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데뷔작의 비밀, 인물들 간의 갈등 이슈를 이루는데요. 이 속에 숨겨진 떡밥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도 사건의 시간 흐름 순으로 정리하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점은 영화의 주인공 김리열 감독의 캐릭터성입니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김리열 감독의 성공적인 데뷔작 불타는 사랑은 사실 신 감독의 각본을 훔쳐 만든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님에 죄책감을 가지긴커녕 리플리 증후군 마냥 자신은 정말 데뷔부터 히트를 친 영화 감독이며 그런 나의 작품을 욕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이들의 질투, 자신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문제가 닥칠 때면 왜 세상은 나만을 이렇게 방해하냐고 진심으로 불평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봤을 때 김리열 감독이 자신의 작품을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는 열정 가득한 캐릭터가 아닌 매우 뻔뻔하며 찌질한 캐릭터란 점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영화 촬영에 한창 몰입 중인 신 감독에게 세트장이 무너져 내리며 위험에 빠지고 구하러 갈 수도 없을 만큼 상황은 심각해져 갑니다. 이때 조 감독이었던 김리열은 자신의 선배이자 우상인 신 감독을 구하려 애쓰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며 주변 이들도 김리열을 말립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트장의 상황에 김리열도 신 감독의 구조를 포기하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신 감독의 차기작 불타는 사랑의 각본이 위층 사무실에 있으며 신 감독이 죽은 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인 양 속이면 아무도 알 수 없다. 나도 내가 존경하는 신 감독급의 인정받는 유능한 감독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김리열의 고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2층 사무실로 뛰어가 불타는 사랑의 각본을 훔쳐나가는데요. 그때 신 감독의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백 회장과 마주쳐버리며 서로의 약점을 쥔 불편한 공생관계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김리열의 촬영 강행을 백 회장이 강제로 막지 못했죠. 이후 역시나 능력있던 신 감독의 각본대로 영화를 만드니 영화는 데이트를 쳤었고 김리열은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다시 본인의 실력만 남은 다음 영화들은 수많은 악평과 조롱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김리열은 뻔뻔하게 오히려 평론가들을 욕하며 거미집의 촬영을 끝내지만 끝없는 주변의 조롱 때문에 데뷔작을 공개했을 때의 기쁨과 그 영광을 다시 느끼고 싶어합니다. 때문에 김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다시 신 감독의 영화를 베끼는 것인데요. 신 감독은 이미 죽었고 각본은 불타는 사랑 하나만을 훔쳤는데 더 베낀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김리열이 베낄 수 있는 영화를 여러분도 이미 본 적이 있으신데요. 바로 거미집입니다. 김리열은 신 감독이 사망할 당시 촬영 중이었던 영화의 조 감독 직책으로 촬영의 일정 작성과 관리, 제작 답사, 예행 연습 등 많은 세세한 업무를 담당하며 중간에 끊겨 남들은 모르는 영화의 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김리열은 일말의 양심 혹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으로 신 감독의 시나리오를 초반부만 베끼고 중후반부에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영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예술가로서 재능이 없는 본인의 각색은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지금까지의 영화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신 감독의 마지막 작품마저 망치며 이번 영화도 성공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베껴 흥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김리열의 꿈속의 새로운 결말, 즉 신 감독이 계획한 원래 결말이 계속해서 나오며 내가 원래의 결말대로 만들지 않으면 신 감독님의 작품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합리화로 결말을 바꾸지 않으면 죄악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신 감독의 시나리오를 도둑질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리고 신 감독의 스토리대로 결말을 변경한 각본을 제작사의 후계자 미도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미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이 좋아했던 작은 삼촌 신 감독이 촬영 중 사망했던 그때 그 영화의 스토리가 김리열 감독의 각본에 그대로 그 이후 상황까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도는 변경된 결말이 죽은 삼촌의 마지막 작품이란 걸 눈치챈 후 극도로 흥분하며 작은 삼촌의 마지막 작품을 보기 위해 김리열 감독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불타는 사랑이 도둑맞은 영화라는 걸 알고 김리열이 신 감독의 마지막 작품을 베낄 때를 기다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후 다들 보셨다시피 미도는 김리열에게 달려가 너무 완벽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어서 결말을 수정하라며 부추기고 김리열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설득, 촬영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죠. 그리고 세트장이라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미집에 배우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배우들의 참여와 1970년대 초 남아 선호 사상이 컸던 시대에 여배역들의 진취적인 모습과 집안의 남성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영화는
문공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배우 한유림이 자신의 드라마 촬영 때문에 세트장을 이탈하려 하자 미도가 흥분하며 한유림의 뺨을 때려 붙잡고 세트장의 문을 폐쇄하게 이릅니다. 김열 감독을 위해서가 아닌 작은 삼촌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점들은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추려내보자면 영화 속의 엑스트라 중 10년간 경찰 역할을 맡아온 베테랑 경찰 연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연기자는 작업에 들어갈 때면 몰입을 위해 정말 경찰이 된 것 마냥 수사를 하며 돌아다니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촉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숨어 대화하는 장면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의 포인트들만 집어내 정확한 추리를 해나가죠. 그런 사람이 세트장이 불타는 플랑세캉스 촬영 장면을 보고 신감독의 촬영 현장과 놀랍도록 똑같다고 연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도도 처음엔 김열을 격려하다 어느 순간엔 아이를 달래는 듯한 모습과 돌아서며 혀를 차는 모습, 현타가 온 듯 홀로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엔 촬영 종료 전까지의 흥분감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저 허망하게 앉아있는 김열 감독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훑어보고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마치 이젠 쓸모가 없어진 사람을 보듯이요. 외에도 약에 취한 김열의 눈에 등장한 신감독이 하는 대사를 들어보시면 신감독의 스토리를 베끼는 김열의 합리화가 만들어낸 환각인 게 더욱 잘 보입니다. 내가 쓰던 책상, 의자, 노트, 테이블, 책장 이런 게 존재하니까 나도 존재하는 거야. 즉 신감독이 쓴 영화의 촬영장이니 신감독이 나타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제가 쓴 스토리가 아니라고 한다며 자수를 하지만 신감독의 환영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감독은 너야. 라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이는 당장엔 힘을 얻고 원동력이 되어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후 영화가 성공적으로 흥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을 때 김열은 혼자 웃지 못하고 홀로 앉아 우울하고 씁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결국 본인의 흥행작들은 모두 신감독의 영화를 베낀 두 개의 작품뿐이며 자신이 감독으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이는 교회, 신에게 기도하는 김열의 모습에서 또 성경을 통해 영화 종료 후에 김열의 행보를 볼 수 있는데요. 거미는 자신의 거처인 거미줄이 망가지거나 사라지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생존 수단 또한 거미줄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거미가 거미줄을 잃어버린 것에 비유한다. 즉 자신의 모든 소유도 생계수단도 잃어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를 김열에게 빗대어 보면 감독인 자신의 작품성을 버리고 신감독의 각본만을 의지했기에 자신의 작품성이 망가져 잃어버렸고 때문에 앞으로는 감독으로서의 생활은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미집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의 집을 거미에게 빼앗겨 모두 죽어있던 것처럼 김열의 내면, 감독으로서의 작품성은 집안을 장악한 거미처럼 신감독을 향한 집착으로 인해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외에 한유림은 누구의 아이를 뵌 것인가 등등의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으나 하나하나 모두 다루기엔 영상 분량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서로의 알아낸 점을 댓글로 공유하는 것 또한 재밌을 것 같아 영화의 해석은 여기서 마치며 영화 거미집은 김열처럼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말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